동생 부부가 이 글을 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본다 하여 글을 씁니다. 직접 안 봐도 저희 집을 아는 누군가가 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가해까지 해가면서 글을 쓰는 이유는 동생 부부가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냥 말로 해도 되지 않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글을 쓸 만큼 많은 얘기와 다툼을 하며 욕설까지 오갔음에도 끝까지 저에게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 하냐.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은 없다. 하며 우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시고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우선 저는 대학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 미혼녀입니다. 4살 아래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5년 전쯤 사고를 쳐서 아직도 본가에서 얹혀 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처음에는 급히 하는 결혼이라 둘 다 가진 게 없었기에 부모님과 학가에서 살다가 전세 얻을 돈만 모으고 나간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네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며 웃기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네요. 저희 부모님은 오랜 세월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와 분식집을 하시며 저희를 키우셨고 노후 자금은 현재 사시는 단독주택과 얼마의 적금 정도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그리 여유롭지 않은 편이시죠. 남동생과는 원래 사이가 나쁜 남매도 아니었고 올케와도 그저 그런 사이였습니다. 20살 때 처음 서울로 올라와서 4살 어린 남동생은 중학생이었으니 따로 연락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고 본가가 5시간 넘게 걸리니 명절 때가 아니면 잘 안 내려갔기에 동생 부부와도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둘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명절에 내려가서 처음 들었고 2달 후쯤 결혼식 때 처음으로 올케를 보게 되었으니 친해질 시간 자체가 없었던 거였죠. 해서 동생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주에 2-3번 연락하는 부모님께 듣는 게 다였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 서운한 얘기 전부 다요. 그래도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었기에 부모님이 서운하다 말씀하셔도 중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내가 땡땡이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 할게. 아직 애들이 어려서 철이 없나 봐. 이런 말들로 엄마 편을 들면서도 실제로는 동생 부부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어찌됐든 2 아이의 부모이고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려는 것처럼 보여서요. 그런데 지난주 본가에 다녀오고 나서 부모님께서 왜 그리 서운하다 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종이 코로나 확진에 많이 예민한 곳이라 코로나 이후 명절에도 못 가다가 이번에 2년 만에 본가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확인했더니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건 그냥 새발에 피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에 온 딸에게 먹이시겠다고 부모님께서 며칠 동안 준비하신 음식을 먹어보지도 못한 채 싸움만 하다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는데 어린 조카들 케어를 부모님께서 하시느라 식사를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더 황당하고 어이없는 건 그런 와중에 동생 부부가 신나게 먹으면서 말이 많았다는 겁니다. 올케가 먼저 물에 빠진 고기는 안 먹는데 왜 수육을 하셨냐. 그것도 평소에 안 하시던 수로 하셨냐. 아들도 자식인데 시누이랑 차별하시는 것 같아 서운하다. 평소에 못 먹어보던 음식들이 많은 것 같다. 이건 짜다, 이건 싱겁다. 이런 말들을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내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형님은 부모님께 너무 무관심하신 것 같다. 우리가 모시고 산다고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 지랄을 하더라고요. 올케의 말에 동생놈도 남 부모님 모시고 사느라 힘든데 누난 혼자 사니까 좋냐. 누나 돈도 많이 버는데 이제 누나가 부모님 모시고 살아라. 누나 집 있으니까 부모님이 몸만 가면 되겠다. 애들이 둘이라 집이 점점 좁아진다. 그리고 부모님께만 용돈 드리지 말고 조카들도 좀 챙겨줘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글로 다 쓰지 못할 만큼 많은 얘기들을 쏟아내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듣다 보니 점점 열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버럭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에 어린 조카들이 놀랐는지 울기 시작하더군요. 거기서 더하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싶어 밥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 부부를 방으로 불러 싸웠습니다. 흥분한 상태라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심한 욕설이 대화의 절반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끝난 후 부모님과 동생 부부에게 몇 가지 통보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부모님께는 저것들 올해 안에 내보내셔라. 지금까지 생활비 한 푼 안 받으시고 조카들까지 키워주셨으면 사고친 아들놈한테 하실 만큼 하셨다. 안 내보내시면 다신 본가에 안 내려올 거고 앞으로 매달 드리는 용돈도 안 보낸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놈한테도 결혼할 때 애도 있으니 차가 필요하다고 빌려간 내 돈 5천 당장 갚아라. 분명히 네가 갚는다 하고 빌려간 거다. 지금까지는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니놈 하는 꼬라지를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3달 안에 갚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카들이 태어날 때마다 얼굴 못 보러 가서 미안하다고 필요한 거 사라며 올케한테 500만 원씩 보냈었고 명절에 못 내려올 때도 조카들 옷이라도 사주라며 100만 원씩 보냈었는데 그 돈도 더 이상 안 준다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왔는데 제가 서울에 오는 길에서부터 며칠이 지난 현재까지 동생 부부가 번갈아가며 연락을 해오고 있네요. 인간이 아니라느니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느니 하면서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동생놈한테 빌려준 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받아낼 생각이고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난리칠 땐 속상해하시고 말리셨지만 골문 게 터졌다 하시면서 저한테 많이 미안해 하시더군요. 제가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왔다는 것에 대해 많이 속상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듯 했습니다. 우선 부모님께는 괜찮다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도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참고로 저는 부자도 아니고 연봉이 어마어마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제 연차에 받는 연봉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대신 수없이 많은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면서 작년에 서울 외곽 20평대 아파트를 겨우 마련했습니다. 물론 대출도 있고요.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나오는 인센과 그 외 수당들을 따로 모아놓았었는데 그걸로 동생놈에게 돈을 빌려준 거였고 올케와 조카들에게 용돈도 보내준 거였습니다. 힘들게 일해서 받은 돈을 흔쾌히 내줬었는데 그걸 너무나 당연시하는 동생 부부한테 서운한 마음보다는 괘씸한 마음이 큽니다. 생각할수록 점점 더 열받아서 이렇게 글이라도 써보네요. 제발 이 글을 동생 부부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꼬라지를 봐선 본다고 해도 바뀔 것 같진 않지만 본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내일도 아닌데 왜 혈압이 오르지? 동생 없는 셈 치고 편하게 사세요. 부모님께는 현금 말고 꼭 필요한 것들로 직접 사서 드리시고요. 그 집 애들이 학교에 가니 뭐하니 해도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고모는 엄연히 남이고 그들이 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그딴 것들이 다 있대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두 번째. 딸한테 그렇게 하소연하고 딸이 나서서 동생놈 어쩌고 해봤자 부모님은 아들 편입니다. 그러니 여태 그렇게 사셨겠죠. 집 명의 쓴이한테 넘겨달라 하고 잘 지키세요. 아들 며느리 사탕 발림하면 손주들 때문에라도 홀라당 아들한테 져버릴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원래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나중엔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받으실 돈 확실히 받으시고 친정 부모님이라도 아들이랍시고 미적거리며 계속 끼고 살 생각이시면 더 이상 보지 마세요. 님 동생 인간이 덜 된 듯합니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올케도 똑같고요. 네 번째. 동생 부부가 돈이 있어야 분가하지.
하고 버티면 답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뻔뻔하게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누나년이 지랄이냐 하고 있을 겁니다. 먼저 부모님 의중을 알아본 후 동생네 분가를 원하시면 지금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집을 알아봐서 이사하시는 게 제일 간단히 동생네를 내쫓을 방법일 겁니다. 5번째. 근데 이건 부모님이 마음을 굳게 드시고 내쫓을 거 아닌 이상 부모님만 더 힘드실 듯 합니다. 빌부터 사는 주제에 애는 둘이나 낳고 동생도 그 와이프도 얼굴에 철판이 아니라 콘크리트판을 깔고 인간이길 포기한 거머리로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 열받네요. 집 명의도 문제고 그 전에 부모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심히 걱정됩니다. 부모님이 하소연만 하시고 내치지 않으시면 나아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부모님 챙기고 싶으면 현금 말고 부모님이 필요하신 것들로만 해드려요. 6번째. 잘하셨어요. 내용 증명까지 해서 들이미세요. 진짜 싸가지가 바가지네요. 이래서 검은머리 짐승들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동안 안 봐도 비디오로 고생하셨을 듯 합니다. 내 자식이 저러니 뭐라 하지도 못하고 부모님께도 빨리 내보내라고 하세요. 월세를 살아도 걔네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7번째. 제 친구네랑 진짜 똑같아요. 딸한테 아들 서운한 거 다 얘기하면서 아들한테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나중에는 집과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주더라고요. 임종 전에 딸이 먼저 도착했는데 아들이 아니라 서운한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답니다. 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